화요일까지는 아주 빡빡하게 공부를 하신 건데 수요일은 저녁 7시부터 쭉 휴식이에요.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해서 선생님 화나신 거 아니죠? 제가 보기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효율적인 공부가 1등급을 만든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면요 아주 든든합니다. 제 옆에 윤여정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이린의 어머니이시자 인기 유튜버 마이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맘입니다. 제가 공부 시간표 대신 짜드립니다를 진행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저도 이렇게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첫째는 그래도 좀 알아서 하는 편인데 둘째는 목표만 많아요. 이걸 어떡하나 내가 애를 데리고 나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중학생이니까요. 현재 고등학생이거나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예정이 되는 경우라면 네. 이제 결과들이 조금씩 나와줘야 되는 시기니까 그 학년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 시간표 대신 짜드립니다는 1등 비대면과의 설득과 함께 전국에 있는 공부 고민이 있는 학생들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저희가 해결까지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어디서 왔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원에만 의존하는 내신 4등급의 대구여고 1학년 학생 네. 어머니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고1, 중1, 초6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대구여고 1학년인 큰딸이 고등학교에 와서 성적이 떨어져 고민입니다. 중학교 때는 나름 상위권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 내신 4등급까지 내려오니 어머. 아이가 자신감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여건상 제가 공부 봐줄 여력이 안 돼서 그동안 애들을 학원에 많이 보내왔는데요. 큰딸 사교육비는 국영수 학원비로 120만 원 들고 네. 또 앞으로는 200만 원까지도 쓸 의향이 있어요. 건국대 수의학과를 목표로 매일 새벽 한두 시까지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 학원을 끊고 공부해보라고 할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참 안 보낼 수도 없고 엄마 속 어떡해요 이거. 근데 이게 만약에 새벽 한두 시까지 얘가 하는 경우면 이 성적이 나왔을 때 걱정할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중에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저는 실은 거의 보지 못해서 이게 과연 어머님이 생각하는 열심히 정도가 되는 것인지 네. 약간 좀 시간표를 자세히 뜯어봐야 시간표를 좀 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의문부호? 네. 학생의 평소 공부 시간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친구는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취침은 밤 1시. 엄마 말씀 여기까지는 맞아요. 6시간. 맨 마지막에 보면 실은 1시까지 공부한 건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네요. 월요일? 그죠? 아, 예. 네. 화요일은 12시까지. 그리고 나머지 수목금은 실제 공부한 시간이라고 하면 아니네요. 네. 휴식인데요.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는 지금 정규 수업 전에 20분간 자습을 하고요. 쉬는 시간 활용해서 사회과학 문제집을 푼다고 하는데 이 자투리 시간 활용 어떻게 보십니까? 월화수목금의 완자 이게 이제 거의 자습서 고1 네. 통합사회 통합과학 자습서 중에 제일 유명한 건데 네. 자 이것을 월화수목금을 매일 그래도 20분씩 풀었다고 하면 실제로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가 등급이 못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통사통과는 네, 네. 원래 그렇다면 저기 이거는 직전에 하는 거니까. 거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기 전 한 일주일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가끔 했었던 것을 얘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화요일 시간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요일은 학교에서 7시까지 자습을 하고 바로 국어학원을 가요. 네. 집에 오면 밤 9시. 화요일은 그래도 개중에 다른 요일에 비해서는 노멀하게 좀 하는? 네, 좀 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 한번 넘어가 볼게요. 화요일까지는 아주 빡빡하게 공부를 하신 건데 수요일은 저녁 7시부터 쭉 휴식이에요. 이야.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수학학원 이 스케줄표는 정말 선생님 화나신 거 아니죠? 저 점점 이제 이렇게 화가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네. 고1이에요. 이제 고2고요. 네. 수의학과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너무 편하게 수요일날 딱 테스트만 하고 와서 맞아요. 강의도 쉬어요. 아니고 테스트네. 네.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실은 좀
맞아요. 네, 내년이면 이제 맞아요. 고2인데 지금 고1 그러니까 겨울을 지금 수요일도 대부분 휴식이고요. 목요일은 그냥 숙제 잠깐 하는데 이거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휴식했다가 잠깐 공부하고 또다시 휴식했다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한 만큼 나와야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되게 네네네네.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요렇게 하면서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이다라고 어머님은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이가 고민하기엔 조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자, 주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말은 9시쯤 일어나서 점심 먹기 전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아니 점심 먹기 전까지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식사 및 휴식으로 9시에서 1시, 수행평가 준비 및 학원 숙제로 1시부터 3시면 솔직히 3시까지 얘가 공부를 실질적으로 하는 건 1시간 남짓밖에 안 될 거예요. 안 할 수도 있고. 네, 안 할 평가 수도 없으면. 있어요. 1학년 1학기 학교 성적 국수영이 모의고사예요. 아, 6월 모의고사가 332, 9월 모의고사가 443. 이게 하향 곡선이네요. 좀 대구여고 원래 네. 내신 힘든 학교이긴 맞죠? 잘하는 아이들이 조금 일정 퍼센트가 있는 학교인 건 확실하고 다만 이 정도 하는 학교라고 해서 4등급으로 불리한 대신을 극복할 만큼 인정받는 학교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친구가 이렇게 현실적인 그 자기 포지션을 좀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과목별 진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선생님. 자, 지금 학습 진도 내용을 보면 국어는 현행, 영어도 현행, 수학은 현행과 선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국어 현행은 그냥 학원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인데 총 15장 정도의 프린트를 숙제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양적으로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아이가 실제 매주 2시간 정도로 이것을 다 끝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2시간으로 15장을 충분히 내 것이 될 만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숙제의 양과 실제 공부하는 시간의 차이가 좀 저는 나 보이고요. 네. 근데 영어 학원은 이 학원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단어가 주당 80개를 외우는 거예요. 하루에 80개도 아니고 아잉? 주당 80개를 외워오는 것이 학원의 숙제고 문제집 한 단어 또는 기출문제를 풀어오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숙제량과 단어의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현행. 반면에 수학은 현행도 하고 선행도 해요. 현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상을 하고 있는 거고 수2를 지금 선행을 1회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숙제로는 현행은 개념 센. 네. 네, 문제 풀어오고 선행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센에 대한 기본 문제 풀어오기. 기본 문제는 기본만 아마 푸나 보다. A 스텝, B 스텝 정도까지 풀어오거나 네. 아니면 A 스텝만 풀어오거나 그냥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쉬운 것만 하죠. 지금 딱 기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교재의 난이도나 양이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선 정말 너무 택없이 부족하지 않았나? 자, 그리고 또 특별한 코너가 있죠. 설탭에서 실제로 활동 중인 스카이 선생님이 사연 학생의 공부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수학이 가장 큰 고민인 학생이라서 설탭 수학 담당 선생님께서 매칭됐다고 합니다. 궁금한데 함께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요, 차민성이라고 하고요. 고려대학교라는 학교에 산업경영공학부라는 곳에 있어요. 선생님 힙해. 니니가 배우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지금. 진짜요? 네네. 우와, 인기쌤인가 보다. 그래서 그럼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내신 관련해서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고민이. 수학 문제 개념이 되게 많아. 그지? 이 문제에 어떤 개념을 데리고 오는지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놔야 돼. 선생님이 막 칠판에 현란하게 그래프도 그려주고 막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이걸 보면서 이거 개념 원리 어디에 있지? 라고 처음엔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에는 이게 자동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막 문제만 보면은 진짜 막 호다닥 풀어버리는 애들이 있잖아. 네. 걔네가 만약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는 거라면 이 과정이 정말 잘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인 거야. 그래서 개념 따로, 문제 따로가 아니라 걔네를 서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처음에는 일부러 자기적으로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너도 한번 너만의 공부법을 잘 짜맞춰 볼 수 있기를 바래. 알겠지? 네. 그래, 고생했어. 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1대1로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이 학생이 진짜 개념이 안 잡힌 건지 아니면 정말 절대량이 부족한 건지 선생님이 딱 보면 금방 진단도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또 솔루션도 제공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애도 이제 설득 과외 받는 거 이렇게 보면서 네. 아 이렇게도 선생님이랑 상호작용이 가능하구나 이런
이런 네. 생각도 들고 있고 오고 가는 시간이나 선생님 오시는 시간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사명감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설태 선생님께서 학생의 수학 고민까지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학원 의존형인 내신 4등급의 대구여고 1학년 학생의 고민과 문제점을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그래도 왜 있겠습니까? 하나씩 풀어나가 드려야 하죠. 자, 먼저 공부 시간표 어떻게 고안을 하면 될까요? 시간표가 너무 선생님 한숨 깊게 나오셨어요. 이야, 이제 괜찮아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쌤 분명히 네. 해답 주실 거예요. 분명히 이제 2학년이면 학교에 있는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는 원하는 공부량이 나오기는 실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도 학교에서 가장 하기 좋은 게 오히려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도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그래도 하루에 1시간씩은 수학 문제를 풀어라. 네. 수학을 좀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를 월화수목금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지금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자, 근데 수요일 날 수학 테스트를 하고 나서부터 쉬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이과 아이라면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은 최소 3시간은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하루에. 최소. 네. 최소 하루에 3시간은 네. 무조건 잡아서 해야 돼요. 다만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국어나 영어 때문에 수학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아주 좋게 수학을 3시간씩 확보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남아돌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수학 공부 시간 3시간을 먼저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나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영어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학원 너무 안 시켜요. 이건 너무 안 시켜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돈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닌데 학원을 옮기는 것을 저는 뭐 매우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어차피 옮긴다고 해서 또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괜찮다고 하면 매일 하루에 그래도 한 7, 80개를 외울 수 있는 단어량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공부할 수 있는 모의고사 기출, 네. 독해 네. 그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것을 어머님이 이 아이가 계속 받는지 좀 확인을 해서 네. 영어 월요일 날 공부하는 시간 말고 수요일 금요일에 영어 공부 시간이 1시간 정도씩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외우는 시간 외에. 네네. 네. 그다음에 그 외 나머지 시간에 과학을 넣어야 돼요. 지금 이과 아이인데 과학 공부 시간이 전혀 없어요. 너무 없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어차피 이 아이가 수의학과이기 때문에 수학 못지않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미리 픽스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해요. 그렇게 일단은 스케줄 조정을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비가 고민입니다. 어머니께서 사교육비로 200만 원까지 쓸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현재 120만 원에서 사교육비는 얼마나 또 변동이 될까요? 과탐이 너무 중요해요. 이과에서는 수학 못지않게 2학년 때부터는 과탐의 비중은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서 현실적으로 과탐학원을 다니면서 수성고는 그래도 과학학원들은 꽤 있으니까 네. 그걸 다니면서 국어 영어까지 늘리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국어 같은 경우는 추가를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공부량의 숙제량을 좀 네. 늘려주는 정도로 하면서 과탐 하나 정도만 추가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도 한 150만 원 선에서 160만 원 선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윤여정 선생님의 특급 솔루션이 담긴 대구여고 1학년 학생의 맞춤형 시간표 공개하겠습니다. 더 땡겨보자. 해보자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탭같이 좋은 이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 비대면과의 설탭과 함께하는 공부 시간표 대신 짜드립니다. 윤여정 선생님이 손길을 거쳐서 공부 시간에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네, 저도 오늘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 효율적인 공부가 1등급을 만든다. 대한민국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유니브 클래스가 뒤에서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나 뭐 경북대 수의학과 정도면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얼마나 나와야 될까요? 대구여고면 2등급 초반이면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초반. 네, 잘하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더 해야 되겠네. 많이 더 해야 되겠네. 보통의 일반고라고 하면 건대나 경북대 수의학과를 간다. 학종이나 내신으로.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5 이내에는 있어야죠.